자,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쉽게 얘기해서 힘이 물체에게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관계를 보여주는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세 가지, 1법칙, 2법칙, 3법칙.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의 법칙,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세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2학년에서 물리 1을 선택을 하시면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요. 우리는 힘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규칙성에 대한 2법칙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예를 들면 그 힘이 중력일 수도 있고 전기력일 수도 있고 마찰력, 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물체가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의 관심 뭐예요? 바로 지구에 의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법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의 법칙. 일단 관성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관성. 자, 관성은 원래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자, 운동 상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운동 상태는 뭘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속도를 유지한다. 즉, 속도 안에 속력인 빠르기와 또 뭐를 유지한다? 방향을 유지한다. 모든 물체는 이러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지하려는 성질을 변화시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죠. 자, 관성. 자,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자, 힘의 효과 없어요. 그러면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자,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리를 해보자면, 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 정지는 속도가 얼마예요? 0. 계속 뭐가 된다? 변화 없이, 운동 상태 변화 없이 정지 000 된다. 자,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현상, 즉 속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속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빠르게 안 변해요. 등속. 방향 안 변해요. 그래서 직선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 다른 표현이 등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왜? 힘이라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작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럼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모든 물체는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뉴턴이 알려주고 있죠.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자, 물체 알짜임이 작용하면, 자, 알짜임, 여기 어려운 말이 등장했네요. 알짜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힘의 합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의 합력 무슨 뜻이에요? 어떤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 여러 힘을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어떤 경우? 자, 어떤 물체에, 자, 우리는 항상 1차원 운동을 다루죠. 힘도 1차원적인 합성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물체가, 자, 10N이 오른쪽으로 작용하였어. 이금 힘이 몇 개예요? 1개. 그럼 알짜임 얼마야? 합력이 10N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5N의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서 이 물체는 알짜임 이 힘 하나에 의한 5N의 힘이 알짜임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쉽죠, 여러분? 근데 이건 반대 방향이었지만 같은 방향도 있겠죠, 여러분? 자, 10N 화살표의 길이가 짧게 5N 다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의 힘의 효과는 하나로 나타내면, 즉 합력으로 나타내면 15N의 알짜임이 작용한다. 자, 우리가 힘 더하고 빼고 하는 거, 합력하는 거는요, 어차피 1차원만 다루기 때문에 직선상에서의 합력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힘 F1, F2,
F1, F2가 작용했을 때 R자임, 힘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R자입니다. 어쨌든 여러 힘이 작용해서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R자임의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 이때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한 R자임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것을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원래 식은요. 가속도는 비례한다. 뭐에 의해서? F에 의해서 비례하고 질량에 의해서 반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에 대한 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F 작용하면 0에서 V까지 변해요. 자, 우리 이거 VT 그래프죠? 기울기는 뭘 말해요? 가속도를 말하죠? F가 작용하면 가속도가 이렇게, EF가 작용하면 EV까지 변하네요. 기울기가 2배 커졌다는 얘기고 3배 커졌다. 힘이 F 2배, 3배 하면 가속도도 A, 2A, 3A가 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래프는 우리가 요 그래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도 역시 VT 그래프고요. 여기에서 조건은 얘는 자, 여기에 또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여기는 자, 질량을 일정하게 하고 힘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얘는 힘을 일정한 힘을 m에게도 주고 2m, 3m 이렇게 질량을 크게 질량을 다르게 해서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 m에게 줬으면 0에서 v까지 변하지만 2m에 f라는 힘 일정한 힘을 주면 변화가 반절로 줄어들죠. 기울기가 반절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a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1a, 얘는 3분의 1a. 즉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는 작아진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이 두 개 외에 가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럼 이렇게 정의 내리자. F는 뭐라고? ma라고 정의 내리자. 그렇게 나온 식 바로 F는 ma가 바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논리를 보여주는 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F는 ma,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는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 관계에 의해서 생기고 이 가속도는 바로 힘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대신에 질량에도 연관이 있으면서 이 가속도가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과학적인 어떤 사고, 논리로 본다면 원인이 있다면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건도 변화시키고 원인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이로운 어떤 자연현상을 통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또는 예측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인공위성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인공위성 모형을 탑재해서 순수한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쏘아 올린 로켓이에요. 로켓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궤도까지 올라가고 또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게 해서 즉 정지하고 있던 로켓이 올라가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로켓의 질량이 있겠죠. 그에 따라 나타나는 가속도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1단 분리되고 2단 분리되면서 엔진이 조금 일찍 꺼졌대요. 일찍 꺼지면서 원하는 가속도를 못 내서 즉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궤도에 어떤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더 어려운 기술이 뭐냐면 이제 1단 로켓을 분리하고 2단 로켓을 적절한 시기에 분리하는 이 기술이 훨씬 더 어렵대요. 그래서 반은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과학기술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F는 ma. 자, 힘은 물체에 작용하며 가속도가 생긴다. 자, 요 내용만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사실 이 내용에 또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2학년 때 가서 우리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한 건 단위만 확인하고 갈게요. 힘의 단위 뭐라고 정의 내렸죠? 뉴턴은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까 힘의 정의,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의에서 본 거와 같이 1kg에
1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이 생겼다면 그걸 우리가 1N이라고 약속하자. 그러면 2N의 힘이 작용하면 1kg에 2m/s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식을 이용해서 얼마의 힘이 작용하면 어느 물체에 얼마의 가속도가 생기는지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별표 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법칙 보도록 할게요. 3법칙,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이 힘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다.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 나중에 이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 배울 기회가 되면.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거는 힘은 절대 혼자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힘을 작용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누군가는 또 똑같은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작용-반작용 법칙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한 힘이 작용이라면 다른 힘은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반작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용-반작용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네요. 작용-반작용이 두 힘이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작용-반작용 법칙은 두 물체 정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운동하고 있을 때도 성립하며 서로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중력이나 전기력, 자기력은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죠. 그럴 때 성립하는 내용이다. 힘이란 항상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긴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작용-반작용과 조금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힘의 평형관계를 여러분들한테 비교하는 어떤 질문들을 또 많이 합니다. 자, 힘의 평형관계하고 작용-반작용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힘의 평형. 두 힘은 평형 상태일 때 작용점이 한 물체. 자, 얘는 한 물체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F1이라는 힘이 작용했다. 사실 이 F1은 누군가가 당기겠죠. 그 누군가는 B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누군가가 A를 당겨요. 그럼 얘는 누구야? C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물체에 지금 작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A 물체만 본다면 크기가 같으면 합력이 얼마예요? 0이 되는 관계. 요거를 우리가 힘의 평형관계다라고 얘기하고요. 작용-반작용은 F1, F2가 각각의 물체 A와 B에 있고요. 이 F1은 B가 F1을 당기는 거고요. 이 F2는 A가 F2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힘은 서로 더할 합력으로 생각할 수 없죠. 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란 이 F1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F1이 생기는 거고, A와 C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F2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는 A와 B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관계다. 힘의 크기는 같고 작용점은 각각. 그래서 이 두 힘은 서로 뭐 할 수 있다? 크기는 같다라고 하지만 한 물체에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합력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관계를 좀 자세히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형성평가도 문제를 냈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생략. 여긴 나중에 2학년 가서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뒤에 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 중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써먹는 내용은 몇 가지는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무게가 10N. 힘의 단위죠. 무게의 힘이에요. 무게는 중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mg라고 볼 수 있어요. mg, 질량 곱하기 g. g는 얼마죠? 10이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 얘가 10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따라서
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구나.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알아야 돼요. 네, 무게, 중력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F는 MA에 의해 작용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중력도 MA로 표현할 수 있다. 중력은 MA 근데 중력 가속도에 의한 식 m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MA 때문에. 요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안에 또 워낙 또 많은 내용들이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있으면 물리학 1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